어린 마음에 국제 콩쿨 수상만 하면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음악을 진정으로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찾지 못한 거예요. 피아노 앞에 앉으니까 엄청난 중압감이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동양인으로서 서양 음악을 하면서 내가 과연 설득력 있는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저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는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십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게 분명해. 천재 아니야?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지는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저의 모습을 보시곤 연주자가 천성인 것 같다. 무대 체질이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동의하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보는 저 김혜진은 이런 코멘트들과는 정말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음악과 피아노라는 악기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신 부모님 덕에 최소한의 감각과 재능을 일찍이 발달시킬 수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다만 저는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도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본래부터 넘쳐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음악에 미쳐있고 정말 천상예술가라고 불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예원학교에 합격하게 되면서 전공의 길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예원학교는 미술, 무용, 음악, 즉 예술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맞춤 교육하는 서울 내에 위치한 중학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도 농담처럼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 당시에 예원학교를 합격하지 않았으면 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을 거라고요. 그만큼 제 인생의 방향성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한 중학교 시절, 저는 남모를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한 학년에 피아노과가 약 60명 정도 됐거든요. 매 학기마다 실기시험을 보고 나면 등수가 적힌 쪽지를 받아요. 첫 실기시험부터 졸업전 마지막 실기시험까지 항상 2, 30 순위 언저리였고 정말 잘하면 10 몇 순위 정도였어요. 그저 재밌게 즐기면서 배웠었던 피아노여서 시작했던 길인데 전공의 길로 들어서니까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던 거예요. 비교적 남들보다 전공의 길을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다양하고 폭넓은 레파토어를 경험하지도 못한 저는 매 학기마다 새로운 시험곡들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버거웠어요. 한음도 틀리지 않고 치는 것은 기본이고 정말 감히 저는 그 당시에 쳐볼 엄두도 안 나는 난이도 있는 곡들을 이미 섭렵하고 있는 그런 날고 기는 실력파 친구들 사이에서 결과와 성과 위주의 그런 치열한 경쟁 구도는 저에게 그마저 있던 피아노에 대한 흥미도 앗아가 버렸고요. 당시에 저에게 유일한 낙은 피아노 방에서 연습을 가장 한 몰래 보고 듣던 만화책과 라디오. 아마 부모님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처음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었습니다. 2005년 만 16살의 나이에 호기롭게 당시 스승님의 제안으로 이태리에서 열리는 세계 5대 콩쿠르 중 하나라고 불리는 부조니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 참가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럭키하게 예선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듬해에 있을 본선을 준비해요.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생애 처음으로 정말 방대한 분량의 레파토어를 완벽에 가하는 수준으로 준비했어야 됐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이 콩쿠르는 지금까지 꿈꿔온 목표 중에 가장 큰 목표였고 인생에 어쩌면 단 한 번뿐일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마음에 국제 콩쿠르 수상만 하면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악바리 근성으로 무대를 오른 저는 저의 노력 그리고 행운, 신의 도우심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결선에 올라간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당시 만 17살이라는 나이에 최연소 3위에 입상을 합니다. 순간의 성취감과 희열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이런저런 잡지,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도 막 오고 사람들의 관심이 생소하면서도 처음으로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미미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피아니스트인가 보다. 내가 전혀 나에게 맞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보다. 하지만 그런 안락한 마음의 순간은 약 한 달 채도 가지 않더라고요. 나는 과연 이 상의 위상에 걸맞는 내실을 갖추고 있는 피아니스트인가? 라는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끊이질 않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뤘음에도 내가 음악을 진정으로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잘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죠? 답안지에 맞는 정답을 적으면 되죠. 음악에 있어서는 그럴싸한 명쾌한 정답이나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은 위대한 작곡가에 의해 창조된 악보를 기반으로 저와 같은 연주자를 통해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와지고 있는데요. 악보에 기반한 평가적 틀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모든 음악 그리고 예술이 그렇듯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접하는지에 따라 느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콩쿠르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음악가로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오기와 승부욕으로 이 길을 달려오던 저는 독일에서 경쟁과 성공을 논하기 이전에 순수하게 음악에 대한 존경심과 열정이 묻어나는 연주를 하는 수많은 연주자들, 그 연주에 감동받고 어프리시에이트하는 청중들, 그리고 한 마디를 가지고도 작곡가와 음악 고유의 정신을 이해시키고 전달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교수님들, 또한 그 수많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살아 숨쉬고 활동한 유럽 곳곳의 도시들을 실제로 방문하고 몸소 느끼면서 진정으로 음악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해내는 것, 큰 성공보다 먼저 앞에 놓여야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여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경이로운 음악 안에 작곡가가 담아내려고 한 메시지를 나의 손으로 그리고 피아노라는 악기를 도구 삼아 전달해내는 것, 그렇게 또 작곡가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음악을 함으로써 피아니스트로서 가지고 가야 하는 사명이자 책임이구나. 그렇게 음악을 바라보는 시야가 점차적으로 바뀌고 저의 니즈가 되다 보니 전에 느끼지 못했던 내 안의 숨은 열정들이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연습도 재밌어지고 작곡가와 작품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호기심도 더 많아지고 피아노 작품이 아닌 교향곡, 합창곡, 실내악 등 이전보다 더 다양하게 음악과 연주를 찾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콩쿠르가 연주를 준비할 때도 항상 새로운 곡을 추가해서 준비했고 새로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 값진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좌절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나날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제가 백날 연습을 해도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 패시지를 아니면 작품을 다른 동세대 연주자들이 유려하게 연주해내고 또 좋은 결과를 얻는 걸 듣고 보면서 자괴감 그리고 열등감이 들 때도 많았고요.
또한 동양인으로서 서양 음악을 하면서 내가 과연 설득력 있는 음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앞서 말한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를 되새기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적으로 또 한 지평을 넓혀가는데 충분한 영감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2015년 9월 약 10여 년의 독일 유학 생활을 마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또 다른 학업 과정을 시작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문화에 적응해 나갈 무렵 학교 에이전트를 통해 연주 한 건이 들어왔어요. 걸신의 랩소디 인 블루를 협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조지 거쉬는 미국 클래식 음악과 재즈의 큰 획을 그은 작곡가 중 한 명인데요.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마 다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미국 비행기 회사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보딩송이기도 한 가장 대중적인 미국의 클래식 음악 중 하나입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장르의 곡이었지만 미국에서 미국 작곡가의 곡을 연주한다고 생각하니까 마냥 설렜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품이 제 미국 생활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첫 리허설에서 빼곡히 미국인들이 앉아있는 오케스트라를 뒤로하고 피아노 앞에 앉으니까 엄청난 중압감이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 여자아이가 미국 음악을 어떻게 연주하겠어? 라는 선입견 짙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요. 그렇게 낯선 영역이었기에 더 치열히 준비했고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한 연주 이후에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중에 최고의 랩소디 인 블루를 들었다. 미국인보다 어쩜 더 그렇게 미국인처럼 곡을 연주하냐. 굉장히 얼떨떨했어요. 그렇게 제가 연주하는 랩소디 인 블루를 찾고 좋아해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꿈에 그리던 뉴욕 카네기홀에서 데뷔 연주를 갖기도 했고요. 2021년에 발매된 저의 첫 독주 음반 Mirror, 거울이라는 뜻인데요. 이 음반에 라벨의 작품 Mirror와 함께 코어 작품으로 수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는 4월에는 이 작품으로 LA 챔버 오케스트라와 데뷔 무대를 갖는 감격적인 기회도 안게 되었고요. 저는 천재도 아니고요. 음악가의 피를 타고난 사람도 아니고 탁월한 재능으로 일찍부터 세상의 주목을 받은 케이스도 아닙니다. 무대에 오를 때면 아직도 손발이 덜덜 떨리는 날들이 훨씬 많고 어쩌면 어렸을 때 마냥 꿈꿔왔던 그런 화려하고 명성 있는 연주자의 삶과는 저의 지금의 모습은 또 조금은 동떨어진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한 곳을 바라보고 가다 보니 저는 지금 미국에서 줄리어드 커티스 음대 등과 나란히 서는 콜반 음악학교의 패컬티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고요. 로스앤젤레스를 베이스로 하는 실내악 단체 살라스티나의 상주 피아니스트, 그리고 지금까지 총 3번의 음반 발매 등 피아니스트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과 그 어떤 타고난 것보다 여러분의 의지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이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희망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이었습니다.